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17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16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은 말 그대로 점, 좌표를 다루는 형태들을 배웠었고요. 17단원, 8단원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도형을 배웁니다. 17단원은 그 이름도 유명한 직선, 18단원은 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이 도형들을 식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다루는 연습들을 하는데, 직선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낯설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우리가 뭐 너무너무 중학과정부터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y는 x 더하기 1 뭐 이런 것들 하면 그래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제 고등과정의 직선은 중학과정 직선의 개념에다가 뭐 문자들도 들어가고 직선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러면서 뭐 평행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처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이상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과정의 내용이 직선에 대한 내용이 한 10이라고 치면은 고등과정 한 13, 15 이 정도의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그 반복적인 내용들은 빠르게 쭉 정리하시고 낯선 형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정석 그대로 보면은 y는 ax 플러스 b, 뭐 중학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형태죠. 그죠? 뭐 기울기가 a, y절편이 b, 알아 몰라? 근데 또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출발을 좀 요거부터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런 직선들이 막 좀 나오는데, 이런 뭐 막 이런 말들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외우느라고 공부가 싫어지면 안 돼. 그냥 딱 핵심이 되는 전체를 보는 안목, 이런 것만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할게요. 자, 요 잠깐 놔두고,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있어. 그럼 이게 이런 느낌만 알고 있죠? 뭐 이런 직선이 이렇게 x축, y축 있으면, 어떤 직선이 있으면은 이게 기울기가 a이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요 y절편이 b가 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이런 직선들을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요 식의 특징은요, x하고 y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요거랑 지금 방금 살짝 얼핏 봤더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이렇게 생긴 거랑 지금 두 개를 같이 한 페이지에 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중학과정에 이 직선에 관한 방정식은 뭐 아마 많이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없는 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 이게 이런 꼴인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살짝 넘겨서 나누면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같은 식인 거야, 이게. 같은 식인데 달라. 같은 식인데 조금 달라. 그 조금 다른 게 이제 수학적으로 논리적 오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둘 다 직선의 방정식이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뒤에 가서 어떤 단어로 이야기하냐면요, 이걸 갖다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1차 함수. 물론 이 1차 함수도 직선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 주어진 식의 양변을 뭐 적당히 b 같은 걸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꼴이 되면서, 실제로 이 위식과 아래식 비교하면은 요 값이 이 위식에서는 a가 되고 요 값이 요거는 위식에서 b가 되면서 뭔가 이 두 개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이 둘은요, 훨씬 더 이 아래식이 더 넓은, 폭넓은 직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딱 느낌이 옵니까? 이걸로부터 이 식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양변을 b로 나눠야 돼, 이렇게. 근데 나누기엔 전제 조건이 있지. b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 아래식 중에서 b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지. 만약에 b가 0이면 이 식은 어떤 꼴이 되냐면요, 여기 b가 0이기 때문에 값은 ax는 더하기 c는 0 하면서 이 식을 정리하면 x는 얼마, 이런 꼴의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직선이거든요. 좀 이따 나오는데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주어진 식은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직선 더하기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직선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공부할 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요. 뭐 굳이 말을 붙이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직선의 특징들이 잘 표현된 형태, 기울기랑 y절편. 요거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그냥 내림차순, 문자 순서대로 쭉 나열한 형태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모든 직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뭐 이런 적이 다 직선 얘기 전부 다. 맞나요? 그런데 요 직선은 뭐를 표현할 수가 없냐면은요, 요렇게 생긴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기울기란 용어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기울기란 용어 때문에 이거는 기울기가 y축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라는 게 없거든요. 뭐 기울기가 무한대 이런 것도 아니야. 기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직선을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분명히 직선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선과 연관된 모든 방정식입니다. 이게. 이거는 뭐를 제외한? x는 세모.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고1 과정에서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모든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형태를 일반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 특히나 기울기 같은 거 찾을 때는 이거보다는 얘가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하시는데 이렇게 끝내면 안 돼. 그냥 나는 모든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기울기랑 y절편으로 풀고 싶어. 왜? 중학과정에 이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직선들도 있고 또 고1 과정의 어떤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중학과정과 똑같이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학습의 차원에서 같이 따라오시고 자,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야. 그래서 뭐 사실 앞부분은 뭐 중학교 내용하고도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는 기울기가 a, y절편이 b인 직선이다. 자, 근데 이런 게 나오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탄젠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 직선은 뭐냐면은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이야. y는 ax 플러스 b야. 그런데 기울기가 양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표현하시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가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되면서 뭐가 됩니까?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 a하고 똑같다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교육 과정이 예전에는 고1 과정에 삼각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배웠던 내용인데 현재 개정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는 삼각함수가 따로 없고 중학과정에 삼각비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각이 음수이거나 각이 둔각인 걸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보고 단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기울기가 양수이면 직각삼각형이 생기네. 오케이.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울기가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니까 탄젠트하고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문제지.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똑같죠.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은 반드시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 되는데 봤더니 기울기가 음수니까 a가 음수란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떤 관계냐면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는데 이 탄젠트 세타가 90도가 넘어가면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둔각에 대한 삼각비를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이과 수험생들은 반드시 이렇게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필요 없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는 그냥 예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요 각이 예각이니까 이 각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요거분의 요게 탄젠트 세타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기울기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거죠. 왜냐면 기울기는 음수기 때문에, 오케이? 기울기는 음수기 때문에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감소량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렇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기울기, x값 증가량분의 y값의 감소량이 탄젠트가 돼서 탄젠트 세타는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알겠어요? 어쨌든 탄젠트는 무조건 양수야. 언제? 세타가 예각일 때. 근데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A를 써야지만이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많이 나온 내용이 아니니까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가볍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직선의 방정식 표현합니다.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b가 일정하고 y절편이 일정하고 기울기가 달라지면은 기울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 점을 계속 지나면서 움직이겠죠. 어렵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일정하고 y절편 달라지면은 점점 무슨 이동, 평행 이동된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따로 뭐 이것들을 표로 외울 필요 없고 수학은 이런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디테일하게 아는 것에 목이 메어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으면 여러분은 새롭고 낯선 형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디테일한 걸 하기 전에 전체를 먼저 봐야 돼요. 어차피 y는 ax 플러스 b는 기울기가 달라져, y절편 달라져,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이거구나, 0이구나, 음수구나, 이게 평행이동이 돼가지고 이 값이 y절편이 양수구나, 음수가 이렇게 빠지는 거지, 이걸 막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최상 클래스로 올라가려면 무조건 새롭고 낯선 문제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중상 정도 수준까지는 그냥 기존에 있던 걸 반복해서 무한 반복하시면 어차피 학교 내신이건 여러분이 보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최상 클래스로 올라가면 무조건 새롭고 낯선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마지막 모의고사 30번 문제, 최고 난도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에는 완전 새로운 논리들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에 놓여있는 그 도형들이나 식들이 굉장히 낯선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하는 과정은 수학적인 사고력, 전체를 보는 안목,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그래프가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형태는요. 뭐를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B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물론 이제 요 x가 0이 아니라는 요 a 값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앞에 직선에서는 표현할 수 없어요. y는 ax 플러스 b는 아무리 a, b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y 앞에가 0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y가 살아있는데 이 y가 없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이 직선은 뭐냐면은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얘들아 x는 이름 무슨 직선이야? 자, x축이 있습니다. y축이 있습니다. x가 1이란 말은 요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x좌표가 1인 거 싹 다 모아놔라는 뜻이야. 여기 x를 2라고 쳐볼까요? 1,0, 1,1, 1,2,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00. 싹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생긴 직선 되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은요. 무슨 축에?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고요. 이런 한글 단어 외우는 게 아니야. 방금 말했던 그 논리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시고 이렇게 생긴 것은 뭐가 없냐면요. 이 기울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점이야. 반면에 선생님 만약에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게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에서 그 기울기가 0이 되면은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뭐 굉장히 낯선 형태가 아니죠. 이해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요. 이거를 정석 교재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범위를 쪼개놨어.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직선이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쌤도 안 외우고 있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돼 이거는. 자, 한번 구체적인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1번. 자, 보겠습니다.